스웨덴 학교에서 선생님은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가끔 학생들이 던지는 물건을 맞고도 무사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말이 세게 들리죠.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는 교실 안에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제일 충격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량이 아니었어요. 급식도 아니었고 교복도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는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 공기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거의 비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가 자란 스웨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들어와도 애들이 계속 더들고 의자 뒤로 기대고 어떤 애들은 일부러 눈도 안 마주치고 선생님이 말하면은 그래서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전 어릴 때는 그게 그냥 정상인 줄 알았어요. 어른이 말해도 아이가 듣기 싫으면은 안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화를 내도 학생이 비웃으면은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학교 분위기를 보고 호주에서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건 어른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스웨덴에는 목공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나무 자르고 톱 쓰고 망치 쓰고 바늘 쓰고 천으로 뭔가 만들고 이런 수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수업이죠. 손으로 배우고 직접 만들고 몸으로 배우는 거니까요. 근데 그 교실이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날은 거의 전쟁터처럼 변했어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마이키라고 할게요. 마이키는 선생님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전조각을 뭉쳐서 던졌어요. 다른 애는 작은 나무 조각을 던졌어요. 어떤 애는 바늘통을 흔들면서 장난치고 누가 말리면은 더 크게 웃었어요. 선생님이 하지마 위험해 라고 말하면은 애들은 더 신났어요. 왜냐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요.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착해서 조용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조용한 것도 아니고 그 반대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못 막는다. 이 사람은 나를 세게 혼나면은 자기가 문제된다. 이 사람은 나한테 손도 못 대고 그게 말해도 신고 당할 수 있다. 애들이 그걸 알아요.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분위기를 빨리 읽어요. 어른이 강한지 약한지 규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벌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아요. 그날도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목소리가 작았어요. 제발 애들아 그만해.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한테 제발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교실은 끝난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협상이에요. 근데 상대가 아이잖아요. 아이와 협상하면은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배워요. 아, 어른도 밀면 밀리는 거구나. 아, 규칙도 웃으면은 깨면 됐구나. 아, 책임은 내가 아니라 어른이 지는 거구나. 이게 스웨덴 학교의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북유럽 교육을 들으면 상상해요. 넓은 교실, 자유로운 분위기, 학생 중심 수업, 행복한 아이를, 스트레스 없는 학교. 사진을 보면 예뻐요. 홍보 영상으로 보면 멋있어요. 근데 카메라 거진 뒤에 교실이 다르게 보일 때가 진짜 많아요. 자유가 아니라 방치로 변하고 중정이 아니라 무시로 변하고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생 왕국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번은 바느질 수업 비슷한 시간이 있었어요. 바늘이 있었고 핀이 있었고 전이 있었어요. 그날 마이키랑 몇 명이 선생님의 의자에 핀을 꽂아놓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앉았어요. 순간 선생님이 소리를 찔렀어요. 아파서 몸이 확 굴러왔어요. 애들은 뒤에서 터졌어요. 진짜 미친 듯이 웃었어요. 저는 그때 웃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했어요.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
왜 이게 그냥 넘어가지? 왜 선생님이 바로 교장실로 끌고 가지 않아? 왜 부모님한테 전하지 않지? 왜 아이들이 내일도 똑같이 학교에 오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조금 화나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제가 진짜 화나는 건 이거예요. 시스템은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 잘 대처했어야죠. 아니에요. 그 말은 비겁한 말이에요. 학생이 선생님한테는 물건을 던지고 욕하고 조롱하고 수업을 망치는데 그걸 선생님이 개인의 대처 능력으로 돌리면은 그건 교육이 아니라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교실 안에서 놓아놓고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버텨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은 짖어요. 화를 내면은 문제되고 참으면은 병이 돼요. 세게 말하면은 민원 들어오고 조용히 있으면은 학생들이 더 밀고 들어와요. 규칙을 세우면은 차갑다고 하고 규칙을 안 세우면은 교실이 무너져요. 결국 선생님은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또 뭘 당할까? 이게 직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을 전전히 부수는 구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 학교가 완벽하다는 말을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도 과한 압박이 있고 입시 스트레스도 있고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어요. 저도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처음 느낀 한국 학교의 공기가 이랬어요. 여기는 선생님이 어른이다. 그 하나가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장난치던 애들은 어느 정도 멈춰요. 말투가 달라져요. 친구들끼리는 막 말하다가도 선생님이 앞에서는 손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억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반대로 느껴졌어요. 아, 이게 사회구나. 아,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기준을 배워하는 거구나. 아, 자유라는 건 아무에게나 막 던져주는 장난감이 아니구나. 제가 말하는 건 애들은 때리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폭력으로 교육하자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른이 어른으로 설 권한은 있어야 해요.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그만해 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이 진짜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 힘이 사라지면은 교실은 바로 무너져요. 그리고 교실이 무너지면은 가장 먼저 피해보는 건 착한 학생들이에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잊어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 한 명을 너무 보호하다가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아이 20명을 버리는 거예요. 수업 듣고 싶은 아이들은 비열을 봐요. 집에서 예의 배우고 온 아이들은 비열을 봐요. 선생님 말 들으려고 앉아있는 아이들은 피해를 봐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사이에서 샌드백이 돼요. 어느 날 한국에서 아는 형이랑 카페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헨리야, 그래도 스웨덴은 학생 인권이 좋지 않아? 저는 바로 말했어요. 형, 학생 인권이 좋다는 말은 선생님이 인권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를 보호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근데 아이를 보호하다는 이름으로 어른이 무력화 시키면은 그 아이도 결국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요. 왜냐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허락이 아니라 안전한 벽이에요. 선을 넘으면은 멈춰주는 벽, 남을 다치게 하면은 책임지게 하는 벽, 어른을 조롱하면은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알려주는 벽. 스웨덴은 그 벽을 너무 많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벽이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행복해졌냐고요? 절대 아니고요. 더 불안해졌어요. 아이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요. 선생님한테 대들고 욕하고 비웃고 수업을 망치면은 강해 보이죠. 근데 사실 그런 아이들은 기준 없는 공간에 던져진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해도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해요. 더 던지고 더 웃고 더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사회에 나가요.
직장 상사는 선생님처럼 제발 하지마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경자는 선생님처럼 잡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교실보다 훨씬 차가워요. 왜 대체 선생님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더 날뛰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웃긴 장면처럼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웃겨요. 그건 한 어른이 아이들 앞에서는 준업을 잃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사회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한 장면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끔 한국 교육을 너무 쉽게 욕해요. 물론 욕할 부분도 많아요. 저도 한국 아이를 학원 시간표를 보면은 숨 막혀요. 시험 하나에 인생이 걸린 것처럼 몰아붙이는 문화,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요, 한국이 고쳐야 할 것과 한국이 버리면 안 되는 건 달라요. 압박은 줄여야 해요. 아이들은 더 쉬게 해야 해요. 선생님들은 보호해야 해요. 근데 선생님이라는 존재의 권위, 어른을 어른으로 보는 감각, 교실에서 선을 지키는 문화까지 버리면 안 돼요. 그걸 버리면은 한국 교육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서양식 교육을 따라가고 싶다면은 사지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실 안에 진짜 소리도 들어야 해요. 선생님이 조용히 한숨 쉬는 소리, 애들이 뒤에서 비웃는 소리,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이 고개 숙이고 잡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침묵. 그게 예쁜 교육 포스터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핀위자 사건이 생각나요. 선생님이 아파서 일어났고 애들은 웃었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학도 아니고 목공도 아니고 바늘질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어른이 무너지면은 아이들도 같이 망가진다는 걸 배웠어요. 그걸 너무 늦게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무조건 신선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잘못하면은 비판 받아야죠. 권위가 북력이 되면은 막아야죠. 근데 권위 자체를 없으면은 남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남는 건 가장 시끄러운 아이가 교실에서 지배하는 구조예요. 가장 무례한 행동이 분위기를 정하는 구조예요. 가장 지친 선생님이 매일 버티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구조예요. 그게 스웨덴 학교에서 제가 본 진짜 얼굴이에요.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칠 건 고치세요. 압박은 줄이세요. 학생도 보호하세요. 하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나라를 절대 불화하지 마세요. 그건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어른이 책임을 포기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아이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육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